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 중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와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 과정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는 웬만한 법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입니다. 영리내국법인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만 적용이 된다. 주업으로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주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50% 이상, 총 자산 중에 50% 이상이 부동산 관련되는 임대업 관련되는 자산이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주업으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모두 충족이 될 때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입금은 모든 법인들이 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임대업을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주업과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요건을 둘 다 충족했을 때만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간주입금을 계산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요즘 이제 부동산을 그러니까 법인에서 주택을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시는 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도 있겠지만 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주입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입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합니다. 자,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자본은 뭐냐?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입금불산입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한번 보시면, 자, 법인은 어떻게 되죠? 법인은 입금 즉 수익에서 송금 즉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이 나오겠죠.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죠? 세금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납부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면 이러한 소득은 어떻게 되죠? 과세된 소득입니다. 과세된 소득이 되는 거죠. 이미 과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주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주주의 구성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배당법인이, 그죠? 배당법인이 이미 세금을 한번 냈는데, 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소득인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다라고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 내국 법인으로부터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함으로써 배당 수익으로는 잡되 과세할 때는 그 부분을 입금 불산입해 버리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들은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갖고 배당 가산액을 포함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법인 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배당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 입금 불산입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 입금 불산입액은 어떻게 되느냐? 내국 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중에 다음 금액을 입금 불산입한다. 자, 법인에 대한 배당을 이야기하다 보면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착각하냐 하면, 자, 배당은 법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법인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배당은 우리가 배당하는 쪽을 많이 공부를 하지 우리가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당을 하면 대부분 개인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 주주한테 배당하는 경우도 거의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가 개념이 잘 안 와닿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국 법인이 당해 법인, 즉 우리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배당하면 우리 회사로 배당금을 주겠죠. 그 배당금을 말합니다. 그 배당금 중에 다음 금액을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하겠다. 원래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100% 입금 불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수익 배당금 곱하기 입금 불산입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 중에 또 지급이자 중에 입금 불산입 배제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제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지급이자 중에 입금 불산입액을 배제 금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수입 배당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유가증권은 회사의 자금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산적인 활동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쓸 돈이 있는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자금을 비정상적인 활동에다가 활용하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입금 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입금 불산입률은 어떻게 되느냐? 출자 법인이 지주회사 외의 법인인 일반 법인일 때입니다. 일반 법인, 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100%일 때는 당연히 불산입률이 100%입니다. 근데 30% 이상, 그러니까 100% 미만은 50%고요. 30% 미만은 30%를 입금 불산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30%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대부분은 30% 미만일 거고 불산입률은 30%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100%면 100%고요. 50% 이상 100% 미만이면 입금 불산입률 50%입니다. 자, 50% 미만일 때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이냐 비상장법인이냐는 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산입률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99페이지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법인 조정의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 네, 이제 표준 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 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었죠. 내국법인이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주업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주업의 내용은 뭐죠? 자산 총액 38억 중에 임대하고 있는 자산 9억 원이죠. 그죠? 9억 원이 50%를 초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50%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 목적상 50% 넘는다라고, 주업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업이 되면 차입금이, 회사의 차입금이 자기 자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이 16억 8,400입니다. 그죠? 이거의 2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2배가 되느냐 하는 건데, 보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 1억 2천, 단기 차입금 2억 5,500 있습니다. 당연히 2배가 안 되고 있죠. 자기 자본의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백두대간은 간주입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입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계산은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과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으로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1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2번에 있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운용수익금액 명세서 2번, 3번, 4번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건데, 이것도 이제 회계 처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임대보증금 변동 내용을 재무회계의 전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눌러서 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일일이 다 했겠죠. 그렇게 다 했다면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탭에서 다시 계산하기로 하고요. 4번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익금액 명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우리 교재에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수익 1,590만 원, 이 중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300만 원이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을 과세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 게 있다. 임대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 게 있다면 그걸 무시하고 다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온 수익이 있으면 그 차액 부분만 과세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운용수익 300만 원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로 가서, 자, 나번에 임대면적 적수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건설비 총액 6억입니다. 그죠? 자, 이 6억 원은 우리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관련되는 부분 지금 9억인데 9억 중에 우리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은 6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일수는 이제 2월 달이 2월 29일까지 있는 날은 366으로 2월 28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5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임대 면적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증금 변동에 따라서 퇴실 여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0만 제곱미터. 5월 30일 날 보증금 감소하고 퇴실했죠. 3만 제곱미터 퇴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다시 3만 제곱미터 임대를 했고 기말에 10만 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 면적 등에 대한 적수는 전체를 1월 1일부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수 계산된 부분이 첫 번째 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3번 건설비 상당액 적수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자율 1.8% 적용해서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 222만 983원이 나오게 됩니다. 입금 산입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 임대보증금 입금 관련되는 부분 222만 983원 기타 사회출. 자, 세무 조정하는 방법은 조정 코드 도움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고 조정 코드 도움에 있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가 어떤 서식과 연결이 되는지 좀 한번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연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연관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관련되는 부분이 정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보증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에서 내용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불러올 때는 이러한 정보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가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내용이 어느 쪽에 반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입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입금불산입 적용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입금불산입 적용 배제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보유했을 때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는 20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4페이지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해라라는 겁니다. 배당금 수익은 5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 쪽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백두대간이 투자한 내국법인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주식회사 대한 비상장이고요. 홍길동이고 지분율은 45% 2018년 6월 5일 날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이 45%다라는 거. 그러면 입금불산입률이 얼마가 될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법인조정으로 가서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작성하게 되면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의 현황은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번에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그러니까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 있는 2번 자료가 되겠죠. 주식회사 대한, 구분은 기타 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이니까 기타 법인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되는 지분율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 배당금에 대한 부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 회사별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등록한 주식회사 대안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배당금 500을 받았습니다. 자, 입금불산입률은 입금불산입 비율에 커스를 두게 되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1번, 일반법인은 2번인데요. 2번에서 보시면 기타법인, 비상장법인은 50%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죠? 50% 이하는 30%, 50% 초과는
50%가 되겠습니다. 자, 50% 이상 초과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제대로 우리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로 하고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45%이기 때문에 30%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0% 적용되는 비율에다가 커서를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금불산입 30%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 금액은 150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급이자 1,035만 원이고, 자,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 피출자 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그 다음에 출자 법인의 자산 총액의 적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중에 송금 불산입된 차입금 이자 2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지급이자 중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먼저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작성하시면 안 되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법인조정에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2에 보시면 업무 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조정 명세서하고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 이자 1,035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송금 불산입되었기 때문에 835만 원 적용하시고요. 비율은 입금불산입 16번에 있는 입금불산입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에 우리 뭡니까?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주식회사 대한에 투자했던 장부가액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대한 적수 2016년 6월 5일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366을 곱하게 되면 적수가 나옵니다. 그 적수분에 지주회사인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자산총액 적수도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총액 적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자료에 주어져 있는 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배제 금액 25만 500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총 150만 원 중에 25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만 9,500원을 입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배당금 수익 입금 불산입 124만 9,500원 기타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입 배당금 명세서가 어디와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오기 쪽에서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회사 등록 메뉴와 연관이 있고요. 불러가기 쪽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회사에 수입 배당금이 있을 때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관련되는 서류 챙겨서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과 수입 배당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